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자, 금일 뉴스 전해드리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유용한 소식들 많이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브리핑 해드릴게요. 5가지 뉴스가 있는데요. 첫 번째 뉴스는 140억 달러의 규모 비트코인 하락의 3가지 원인에 대해서 파악해 볼 건데 어제 그 비트코인이 급락을 했어요. 그래서 왜 급락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 하락의 원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BK 컨소시엄 4천억의 빗썸에 인수되었다라는 건데요. 빗썸을 인수한다라는 소식인데요. 빗썸이 실제 지금 이제 매각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게 이제 누구에게 팔려가는 건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크립토 헤지펀드 올해 이제 역대 최대 90곳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크립토 헤지펀드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네 번째 소식은 정부 다음 달에 ICO 입장 내놓는다라는 기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오스 소식인데요. 뎁 사용자 수가 이더리움을 압도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도박 앱이 인기를 끌면서 4배 차이가 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오스의 뎁들 어떤 것들이 또 인기를 끌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요. 비트코인 하락의 이제 3가지 원인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제 갑자기 급락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많이들 놀라셨을 텐데요. 그게 왜 이렇게 갑자기 급락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전체 암호화폐 가치로 따지자면 약 130억 원 정도 130억 달러 정도의 가치가 사라져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돈 한 14조 원이 갑자기 이제 사라진 거기 때문에 꽤 큰 폭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폭락의 원인을 이제 짚어보는 건데, 우리는 항상 하락하면 이제 하락의 원인을 찾잖아요. 그래서 그 원인들이 이제 기사에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미국 증시의 급락인데요. 당일날 급락한 당일날 미국 증시도 갑자기 급락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 증시가 급락한 원인은 이제 그 증시의 급락의 원인으로 꼽는 것들이 이제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을 했다라는 부분하고요. 그 무역 전제 격화로 인한 중국 환율 조작국 지정이에요. 그래서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면서 이제 이게 계속 되는구나 이 전쟁이 그러면 무역 전쟁이나 이 것들이 앞으로도 부정적인 이슈가 되겠구나라고 해서 주가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미국 증시의 급락이 이 여파를 미치지 않았나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서 이제 아시아에서의 또 그런 파급력도 있기 때문에 특히 아시아에서 많은 매도가 또 일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주의해 보입니다. 실제로 비트코인의 이제 하락의 거래량이 가장 높은 곳이 빗썸하고 비트플라이어예요. 그래서 둘 다 이제 한국하고 그 홍콩 쪽인가요? 그쪽인데 음, 아무래도 아시아계 쪽에서 이제 장외 거래로 많이 매도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영향을 많이 미친 것 같고요. 어, 두 번째는 CNBC의 IMF 보고서 영향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이제 국내 언론이 이제 CNBC를 인용해서 IMF 세계 전망 보고서의 크립토 산업이 전통 금융 시스템을 위협할 수 있다는 말이 후폭풍으로 작용했다고 하는데, 요거는 좀 말이 안 돼요. 요거는 뭐냐면 아니 크립토 산업이 전통 금융 시스템을 위협한다는 것은 크립토 산업 자체에는 좋은 거죠. 왜냐하면 그만큼 성장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니까요. 그러면 크립토 시장 자체에는 호재여야 되는데 이게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했기 때문에 이 요소는 조금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요소는 비트코인 고래 이제 대규모 판매인데요. 그 웨일 얼랏이라는 이제 그 고래를 이제 관찰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요, 트위터에. 이게 이제 1만 2천 달러에 달하는 15,220 BTC가 최근 이제 두 개의 지갑에서 이동을 했대요. 그게 이제 비트코인의 대량 매도를 발생시켰지 않았나라고 이제 추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비트파이넥스에서도 이제 포착이 됐다고 하는데 콜드 월렛에서 이제 핫 월렛으로
약 2000 BTC가 이체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약 그 1300만 달러 정도가 이체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래들이 매도를 하면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또 추측을 해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이제 하락의 원인들은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 그 하락이 언제까지 또 계속 될 것이냐 이것도 주요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 증시나 이 영향이 지금은 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크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딱 급락이 동반해서 똑같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영향을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BK 컨소시엄 4천억에 이제 빗썸 인수를 했다라는 건데요. 지금 그 빗썸이 국내 이제 거래소는 굉장히 1, 2위를 다투고 있는 거래소잖아요. 근데 이 빗썸 거래소가 매각이 됐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빗썸의 가치를 1조 원 이상으로 이제 평가하기도 하는데 여기를 매수한 것이 BK 글로벌 컨소시엄입니다. 이쪽이 BK 컨소시엄이라는 게 이제 도대체 뭔가를 그래서 살펴봤어요. 여기서 지금 그 매입을 하는 건요. 최대 주주가 이제 BTC 코리아 홀딩스인데요. 여기 지분 50%와 플러스 한 주를 매입하기 위한 이제 본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50 플러스 1주죠. 그러니까 딱 그 정도를 매입을 하는 것으로 지금 계약을 했고 인수대금은 4천억 원 정도로 했죠. 그러니까 거의 50%가 4천억이니까 전체 가치로 따지자면 지금 한 8천억을 생각하는 것으로 보여지죠. 근데 여기에 이제 빗썸의 가치, 컨소시엄 측에서는 빗썸의 가치를 경영권 프리미엄을 더해서 2조 원 이상으로 이제 평가를 하고 있어요. 뭐 사는 쪽에서는 더더욱 높게 평가를 해주고 싶겠죠. 싸게 샀다라고 하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실제적으로 이제 경영권을 인수하는 거기 때문에 50% 정도를 지분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이 BK 컨소시엄이 그러면 도대체 뭐냐라고 봤는데 이거는 이제 성형외과 의사 출신이 이제 김병건 BK그룹 회장 겸 싱가포르 ICO 플랫폼 대표를 맡고 있는 분이 이 컨소시엄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근데 이분은 지금 현재도 빗썸의 5대 주주였어요. 근데 그 기존의 5대 주주였다가 이제 1대 주주가 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이제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실제적으로 원래 이제 BK 성형외과 이제 싱가포르 BK 메디컬 그룹 병원을 운영 중에 있고 비트컴퓨터나 이제 휴젤 등에 투자를 해서 성공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한 기업가이기도 하죠. 성형외과도 운영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런 의료 분야 쪽에서 성공을 거두어서 또 빗썸이라는 이 기업에 또 투자를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건데요. 실제 이 빗썸의 최대 주주가 도대체 누구냐에 대한 명확성이 지금까지는 명확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많이 복잡한 과정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확실하게 그걸 정리를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최대 주주가 딱 정해지면 앞으로도 추진력이나 나아가는데 좀 더 힘이 실릴 가능성도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빗썸에서 지금 주요적으로 하는 거는 이커머스 결제 시스템을 주요적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스테이블 코인들을 넣고 가지 않을까. 지금 이제 많은 업체들하고 가맹점들을 좀 모아서 이 빗썸을 통해서 이 지불 결제 이커머스 쪽을 좀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빗썸에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앞으로 가치가 얼마나 또 향상이 될지 빗썸의 그런 행보들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요. 암호화폐 투자 기회 크립토 헤지 펀드 올해 역대 최대 99시 생겼다라는 건데요. 지금 크립토 펀드가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올해만 올해 9월까지가 90곳이 헤지 펀드가 신설이 됐다고 해요. 실제 헤지 펀드들이 이제
가장 많이 생기고 나고 있는데 올해 유독 그 숫자가 훨씬 더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하락장에서 헤지펀드들이 이렇게 늘어나는, 그것도 크립토 펀드 쪽에 헤지펀드가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거죠. 결국에는 이쪽 분야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투자자들이나 투자 기관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벤처 캐피탈이나 사모 투자 펀드들이 크립토 펀드를 만들기도 하고요. 실제적으로 이런 자금들이 결국에는 이쪽으로 많이 들어온다는 반증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긍정적인 뉴스고요. 앞에게는. 그리고 다음은 이제 정부에서 다음 달 ICO 입장을 내놓는다는 건데요. 이번에 그 10일에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이제 국회 정무위원회,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비서실 국정감사에서 이제 전해철 의원이 관련 질의를 했대요. 그래서 앞으로 그 ICO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을 이제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싶었던 건데, 그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공개에 대한 정부 입장을 다음 달에 정하겠다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했고, 금융위원회가 9월, 10월 ICO 일제 조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조사 결과가 나온 뒤에 다음 달에는 정부 입장을 어느 정도 형성하려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금 ICO 이제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 ICO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이진 않아요. 지금 뉘앙스가 ICO가 국내에서 금지되어 있지만 실제 ICO를 행하는 업체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일제 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ICO에 대해서 어떻게 또 이야기를 할지 다음 달 정도에 이 결과가 나오면 큰 파장이 또 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다음 이오스인데요. 이오스 탭의 이제 사용자 수가 이더리움을 압도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도박 앱이 인기를 끌면서 이제 4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 이오스 탭 전체 사용자 수는 6만 5천 명 정도가 지금 벌써 추산된다고 해요. 이제 여기서 5만 1천 명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근데 재미난 건 4만 5천 명이 도박과 관련된 탭에 엄청 집중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도박을 사람들은 뗄래야 뗄 수가 없나 봐요. 이런 부분을 가장 먼저 손을 대게 하나 봐요. 그래서 탭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건 역시 도박 앱이다. 그리고 도박 탭은 이 PRA 캔디박스라고 알려져 있는 요것이 가장 인기가 많고요. 그 뒤를 이어서 이오스 나이츠와 이제 벳다이스, 이런 것들이 지금 사용자 수들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튼 이오스의 탭이 지금 최근에 인기를 많이 끈다는 거, 요거는 좀 긍정적으로 보이죠. 그래서 이오스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로 보여지고요. 근데 이제 이더리움의 탭이나 이오스의 탭이나 이제 실제적으로 사용에 대한 수수료가 아무래도 이오스가 이제 덜 들기 때문에 이용자 수가 늘어나는 것일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그리고 속도도 좀 빠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오스의 강점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오스의 탭이 얼마나 또 확장을 돼 갈지가 기대가 되는데, 이제 안타까운 점은 이제 도박 앱만이 지금 이제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것이 좀 안타깝죠. 뭐 게임이라도 조금 더 이제 다른 좀 그런 탭들이 인기를 끈다면 앞으로 그런 확장성이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요. 이런 부분은 한번 이오스의 확장성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소식 전해드렸고요. 여러분들 도움이 되는 정보였길 바랍니다. 투자에 참고만 해주시고요. 여러분들의 투자는 신중하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용 좋으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뭐 댓글도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